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형성을 꾀하는 시간, 영생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문제들일까요? 12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 기울기의 곱을 구해 주십시오. 자, 원 나와있네요. 제일 먼저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6x x 마이너스 3의 제곱 형태로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y제곱 4y입니다.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완전 제곱 정리할 때 생기는 9, 4 우변에 써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4 이항시켜서 소거가 되게 되면 정리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되셨죠? 자, 무슨 뜻인지 파악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림 또 한번 살짝 좀 그려볼까요? 자, 3, 마이너스 2 중심 잡고요. 반지름이 3인 원을 그리겠습니다. 이쁘진 않지만 대략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0에서 접선들을 쭉 그어서 이런 거 그럴 때 이 직선의 기울기들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점과 직선 거리 요거를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직선 방정식부터 좀 만들어야 되겠네요.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놓고요. x 플러스 2 처리했습니다.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쓸 거니까 식 모양을 이쁘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심좌표 3, 마이너스에서부터 거리가 얼마다? 3이다. 요걸 이제 적용해주면 되겠죠. 자, 루트 됐습니다. m제곱 플러스 1 자, 됐고요. 3 집어넣어서 3m이니까 5m입니다. 플러스 2 처리됐습니까? 3이 되겠네요. 자, 이제는 제곱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곱하기 해서 제곱. 자, 25m제곱에 4, 5, 20m 플러스 4가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9에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9m제곱, 16m제곱이 처리가 되겠고, 20m인 그대로 있고요. 9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9, 마구 계산해서 처리됐습니다. 자, 이때 인수분해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두 근의 곱이다.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처리해주면 되죠. 두 기울기 곱. 그 기울기라는 것은 요 방정식이 근이니까 기울기 곱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6분의 5. 근과 계수 여기 잊으신 건 아니죠? 자, 처리됐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냥 무난한 풀이 들의 좀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습이 안 돼 있으면 헤맬 수 있는 풀이 중에 하나인 거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원 정리한 거는 해야 되는 항목이겠고, 기울기 곱이라고 했으니까 자,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원과 직선과의 관계니까 점과 직선과의 거리. 자,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 부분이 됩니다. 원과 직선과의 관계일 때 그 거리가 반지름이 3 이렇게 된다. 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산수해서 이제 처리가 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점과 직선과의 거리, 원과의 관계, 중심 연결하라. 뭐 이런 항목들,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철저하게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서 빠르고 정확한 풀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해됐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3번 문제 봅니다.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근데 그 공통인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양수의 값을 조절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연 길이, 두 원이 만날 때 생기는 이 길이, 공통연 길이. 자, 근데 이 길이가 최대가 된다. 이 뜻 파악이 이 문제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반지름이 얼마짜리죠? 2짜리 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반지름이 좀 큽니다. 그럼 큰 원이 이렇게 점점 길어지죠. 하지만 이 공통연 길이가 가장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요, 이렇게 지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큰 원 형태가 됐을 때, 그러면 공통연 길이가 곧 뭐가 되겠다? 작은 원이 지름. 공통연 길이가 최대가 된다는 이야기는 작은 원이 지름이다 라는 이 결론을 내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작은 원의 지름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이 공통현
방정식을 열심히 구했는데 이 방정식이 어디를 지나가야 되겠다?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야만 지름이 공통연이 되는 거니까요. 이해됐습니까? 풀이법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열심히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x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4. 공통연을 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빼야 됩니다. x제곱 소거됐고 y제곱 소거됐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2ay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10 빼기 4니까 6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y는 이퀄 어떻게 되겠습니까? a제곱 플러스 6을 2a로 열심히 나눈 값이 y값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럴 수가. 재밌네요. 자, 그럼 중심 좌표는요? 중심의 x좌표는 0이었으니까 됐고요. 중심 y좌표가 얼마였습니까? 작은 원, 작은 원, 작은 원, 작은 원. 이야, 됐습니다. 작은 원의 중심 좌표가 0,a였는데 그 녀석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y값 이 부분이 a가 돼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시 풉니다. a제곱 플러스 6은 이꼴 2a제곱, a제곱은 6, a는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구해야 되는데 양수a라고 했네요. 양수a. 그래서 루트 6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은 끝났고요. 마지막 산수는 항상 뭐 그렇게 어려움을 동반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문제의 뜻에서 두 원이 만나는데 이 공통연 길이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냐? 만나는데 공통연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작은 원 그려놓고 점차적으로 했을 때 바로 이거 작은 원의 지름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공통연 방정식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공통연 길이가 최대가 될 때는 그 길이는 작은 원의 지름이어야 된다. 공통연 방정식이 즉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라는 이 결론을 내는 무엇을 풀어야 될지를 결정하는 이 과정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바른 풀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5,1라는 점이 있고 x축 위에 점, y는 이꼴 x 위에 점, 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어떻게 지면 최소가 될까? 이런 얘기네요. 그림을 보니까 아름답게 돼 있는데 둘레의 길이가 어떻게 되면 최소가 될까? 좀 뭐 생각나는 아이디어 없습니까? 저는요 갑자기 이게 떠오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기초공부 A, B 두 점이 있고 축 위에 한 점이 있는데 거리 합 최소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죠?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 최소 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푸셨습니까? 대칭에서 직선거리로 가는 것을 풀이를 했었죠. A'에서. 그래서 답은 A' P 길이다. 이렇게. 왜 제가 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자, 지금 둘레의 길이라고 했는데요. 이 점을 대칭해서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우와. 됐습니까? X좌표는 그대로 있고 Y좌표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한번 또 여기 대칭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대칭 모양 좀 잡혔습니까? 자, 얼마가 되겠습니까?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쫙 연결해 보겠습니다. 왜 직선 모양이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을까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를 잘 살펴보더라도 이렇게 됐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즉 삼각형 둘레의 길이 구할 때 이 길이는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무슨 길이가? 직선 길이가 즉 뭐가 될 수 있겠다?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2,5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즉 삼각형 둘레의 길이 자 2, 5, 3제곱이 되겠고 5 마이너스 2, 7제곱이 되겠습니다. 9, 49 됐습니까? 자, 그러면 루트 58 이거 안 풀리는 숫자인가요?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는데 자, 루트 58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칭을 이용해서 풀이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응용돼서 나왔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근데 혹시 왜 이게 직선거리가 최소인지 헷갈리는 분이 있습니까? 자, 그 학생은 이렇게 직선거리랑 이렇게 된 거리랑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거쳐서 가는 것보다 직선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짧은 거리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는 이 점을 대칭을 한 곳만 한 것이 아니라 두 곳, 됐습니까? 두 군데 대칭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였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됐습니까? 좋은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자, 우리는 열심히 잘 풀면 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까요?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영생고 문제풀이 16번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두 집합에 대해서 X라는 것은 A에 쏙 들어가고 B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원소가 한 개 있어야 되겠다. 이때 X의 개수는 부분집합 문제로군요. 자, X라는 것은 A에 쏙 들어가는 거니까 A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B집합하고는 교집합 겹치는 원소가 한 개 1357하고 겹치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려면요 얘는 1을 가지고 있을 때 따로 또 얼마 3을 가지고 있을 때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9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뜻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점검 부분집합 개수는 어떻게 구했죠?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하겠냐? 이렇게 구했죠. 됐습니까? 자, 근데 제한 조건이 있게 되면 제한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원소를 포함해야 된다. 포함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제한 조건이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개수를 빼버리고 구해가는 거였죠. 됐습니까? 자, 합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부분집합은 13579 중에서 원소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1 가지고 있을 때, 2 가지고 있을 때 무려 5종류가 됩니다. 자, 1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할 때는 3579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제한 조건은 1도 제한 조건, 3579도 제한 조건, 포함해야 된다,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조건에 모두 다 걸려듭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로운 숫자는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 어떤 게 되겠습니까? 2, 4, 6, 8, 10. 5개의 원소. 그래서 2의 5제곱. 2, 4, 6, 8, 10. 5개. 처리됐습니까? 그래서 5 곱하기 32가 되나요? 됐습니까? 그러면 160 해서 부분집합 개수를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풀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혹 이런 풀이도 되죠. 뭐 전체의 개수에서 아예 이제 뭐 없는 거를 이제 빼서 이런 풀이도 되지만 지금 뭐 그냥 자연스럽게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항목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부분집합 개수 제한 조건이 있으면 제한 조건에 있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개수를 빼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문제 정해주니까 하나 원소를 하나를 가져야 되니까 1을 가지고 있다면 3579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5개의 원소가 제한 조건 그러니까 나머지 원소 5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는 원소가 1일 때, 2일, 3일 때, 5일 때 5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5 곱하기 해서 결론을 내는 이 과정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라라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전형적인 패턴이니까 학습 좀 잘 해서 출제 빈도가 높은 거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9번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80명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 보충 수업 희망자를 조사하였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학생 29명. 자, 수학을 A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신청한 학생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80에서 29를 뺍니다. 됐습니까? 51이 되겠습니다. 영어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 영어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80에서 또 36이 신청을 안 했네요. 자,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4명이 각각 신청했습니다. 이때 모두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 최소값. 하하, 최대, 최소. 무엇이 어려울까요? 자, 쉬운 것부터 해결하겠습니다. A집합 있고 B집합이 있을 때 B집합이 A집합이 더 크니까요. 쏙 들어가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44가 겹치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거보다 겹침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가장 클 수는 없는 거죠. 자, 최대값 44 끝났습니다. 이 최대값이 이렇게 허접하기 쉬운 건데 여기서 고민하는 학생들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다음 최소값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삐집합이 이 벤 다이그램상 앞 바깥으로 조금 이렇게 삐져 이렇게 저기 나오면 나올수록 이 겹치는 부분이 작아질 텐데 이 겹치는 부분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합집합 A 합 B 개수가 점점 커져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어디를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전체 개수를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자, 전체 개수.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A 개수 이게 식이 이렇게 됐던 걸까요? 이렇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가장 커지면 얼마가 되겠다? 80, 51, 44. 자, 교집합의 개수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 계산하게 되면은 95가 되는 거니까 최소값 결론 났습니다. A 교집합 B 이 부분 이제 최소값에 해당하는데 최소값 얼마가 될까요? 15 이렇게 처리됩니까?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습니다. 자, 이때 또 이거 마지막에 또 답을 한정을 쓰려고 또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정답 59 해서 처리가 끝나죠? 정답 끝났습니다. 자, 이 문장은요 특별한 것보다는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게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최대 최소는 이 어떤 상황인지 최대가 될 때의 그림 모양, 최소가 될 때의 식, 그때 합이 전체 집합이 돼가는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0번이 되겠습니다. 두 집합 AB에 대하여 연산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성립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산, 이상한 규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상한 규칙들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출제자가 그 문제에만 적용되도록 만든 규칙 이런 것들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풀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출제자가 그 문제에만 적용되도록 만든 규칙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일반 연산이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거죠. 다양한 규칙들이 존재할 거고 그리고 그 문제가 풀이가 끝나면 뭐 또 쓸 일도 없고 아주 괴상한 문제 계통. 그래서 우리가 집합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힘겨운 과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 계통도 공부를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규칙들은 출제가 높습니다. 출제 빈도가. 그런 규칙적인 게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출제가 많이 되는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요 괴상한 형태의 규칙 같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일반 성질들을 충족시켜주게 되게 되면 왜냐하면 다양한 연산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연산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일반적인 성질이라는 건 뭐가 있냐면 교환법칙하고요 결합법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면 뭐 항등원 여권 여러분들은 이제 교과 과정에서 좀 벗어나는 건데 항등원 여권 뭐 이런 형태들까지 포함돼서 일반적인 성질 이런 것들을 이제 충족시키기 때문에 출제가 많은 거예요. 주어진 문제 역시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많이 출제되는 거는 대신 쉬운 풀이법을 좀 준비해 놨으니까 그 풀이법 조금 이따가 설명 잘 들으셔서 문제도 적용 다른 문제 형태도 좀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교환법칙이 성립할까요? 연산에서 A, B를 바꿔놓더라도 사실 그럼 요 자리에 A, B, 요 자리에 A, B가 바뀌는 건데 교환법칙과 교집합과 합집합이에요. 교집합, 합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하죠. 그래서 이 서로 문자를 바꿔놓더라도 이건 아무 상관없이 성립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A, B 자리에 이제 이렇게 여집합 들어갔을 때 결과가 같느냐? 그럼 이제 여기 자리에 들어간 걸 따지게 되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요, 이건 A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 나타내는 게 이 오른쪽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우측 부분, A 여집합 자리에 A 들어가 있고, 합
B 여집합 B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호호. 그럼 이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또다시 여집합이니까 이게 A 교집합 B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좌우를 합집합 기호에서 좌우를 서로 뭐가 결과가 됩니까? 바꿔놓은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을 그럼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일일이 다 대입해서 풀어가느냐? 물론 이 간단하게 이제 두 개 항목들씩 돼 있으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A 연산 B 뭐 연산 A 이런 거를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걸 조사하라 그러면 와, 저 식에다가 또 다시 한번 또 똑같은 규칙에 A를 다시 한번 더 써서 하겠다. 이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규칙성 이런 걸 좀 찾아서 풀이를 진행해야 돼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저 연산에는. 우리가 그래서 저 연산이 나타내 주는 거를 표시를 한번 해보게 되면 A 교집합 B가 이 부분이고요. A 합 B의 여집합이니까 이 부분, 바깥쪽 부분이 최종 해집합이 되는 그런 규칙이 됩니다. 맞습니까? 색칠 열심히 잘했습니다. 자, 이것이 최종 해집합.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석을 좀 깔끔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연산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체킹을 한번 해보면 A 할 때 이렇게 한번 A 들어가는 곳을 표시해 줬고요. B 할 때 B 들어가는 곳, 이곳 이렇게 한 번을 표시를 해줬습니다. 전체 집합 표시를 해주고요. 됐습니까? 이 표시한 내용들을 잘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A 그 기호에 사용된 이 A, B에 대해서는 A가 한 번, 여기가 두 번, 한 번, 바깥쪽이 0번 이런 결과가 됐죠. 그렇게 됐을 때 최종 0번 되는 이곳하고 두 번 되는 이곳이 해집합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이제 규칙입니다. 그래서 일명 저는 이 연산 규칙을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연산 규칙을 저는 짝수법칙이다라고 이해를 해서 문제에 좀 쉽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4번에 A 연산 A가 나오는데 이건 그럼 무슨 어떻게 할 거냐? 식에다가 다 넣어서 풀어도 되겠지만 A 할 때 한 번, 또 A 할 때 또 한 번 해서 나타나게 되게 되면 바깥쪽 0번, 이쪽은 이제 한 번 한 번 해서 몇 번입니까? 두 번입니다. 그럼 다 짝수들이죠. 그러니까 다 짝수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전체 집합 이렇게 풀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게 되면 맞습니다. 이렇게요. 다음은요. 5번 문제 풀이할 때는요. A 연산 A 여집합이다. A 할 때 한 번, A 여집합 할 때 한 번 전체 집합 표시가 됐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짝수로 표시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정답 짝수된 것 없습니다. 공집합. 그래서 맞아요. 허허. 그럼 3번만 한번 더 하면 될까요? 자, 3번 A 연산 공집합. A 할 때 한번 표시. 공집합? 공집합 뭐 어디 표시할 게 없어요. 여기만 표시되어 있죠. 그럼 바깥쪽은 0번입니다. 그럼 최종 해집합은 짝수번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이 뭐가 되어야겠다. A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물어보면 A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라도 중간에 제가 이제 지금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요. 이 규칙을 이용하면 먼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결합법칙도 성립하는 거니까 A 연산 B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A에 해주면 전체 집합이고요. 전체 집합하고 B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전체 집합 이렇게 하면서 전체가 다 한 번 돼 있고 B 하면서 여기 또 다시 한 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여기 B는 여기는 B 하면서 했으니까 두 번 되고 여기는 한 번 되니까 최종 답은 B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쉽게 풀이하는 게 가능해요. 짝수 법칙이라는 거를 좀 기억해서 처리해주면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연산 규칙이라서 제가 조금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낯선 형태의 설명들도 좀 했는데 정 이해가 잘 안 되시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조진식 A 자리 B 자리에다 그렇게 A 이렇게 대입하고 뭐 대입해서 A 여집합 대입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제가 말했던 성질이요. 이 성질은 여기 부분 A 할 때 한 번, B 할 때 한 번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0번, 2번 된 짝수번이 해집합이 되는 그런 규칙, 짝수법칙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요 부분요. 요 부분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A 연산 A 하면 A 할 때 한 번, 또 A 할 때 한 번, 두 번, 바깥쪽은 0번. 최종적으로 다 짝수된 보시니까 정답 전체 집합. 이런 형태로 계산됐다.
이런 항목을 이용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저 연산 규칙을 이해해서 풀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법 어려운 그런 연산 규칙이니까 잘 이해해서 좀 슬기롭게 극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21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이 있다. 점 P가 각을 같아지도록 움직입니다. 이때 도형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설명을 부분을 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좌표 좀 표시해 볼까요? 됐고요. 1, 2, 1 됐습니다. B점 좌표 3 처리가 됐고 A점 좌표 2 처리가 됐고 원점 0 처리가 됐습니다. 자, P점이라는 것은 OPA다. 그래? OPA다. 후후. 우쉬. 각도다. 됐습니다. APB다. 우쉬. 각도다. B점. 됐습니까? 각이 같아진다. 오, 삼각형이 만들어졌네요. 호호. 각이 같아지네요. 어떤 정보가 필요한 거죠? 저는 결론 났습니다.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1입니다. 그렇다면요, 각이 이등분선 되면 OP 이 길이 거꾸로 역시 뭐가 되게 됐습니까? 2대 1이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우와, 전에는 이쪽 길이 OP 길이와 OB 길이가 나와서 그 길이 B가 이쪽에 유지가 되는 이런 형태의 누수인데, 지금은 거꾸로 이쪽 길이를 가르쳐주고 반대편 이쪽 길이를 이제 모르는 형태 B 형태로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재미난 표현에 해당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0,0과 0,3 두 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이 B가 몇 대 몇? 2대 1 인 점이 졌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는 하나는 내분점을 구해야 되겠고, 근데 내분점 하나는 이미 구해져 있어요. 0,2. 하나는 또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외분점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외분점 뭐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2대 1이니까 그냥 요 길이를 1이라고 해서 1 쭉 늘어나는 거니까 이 좌표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0,6입니다. 됐습니까? 2대 1 찍고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두 점을 지름으로 한다. 끝났네요. 2하고 6이니까 산수는 매우 편리합니다. 중심좌표 지름 길이가 뭐 4가 되겠고요. 문제에서 뭐 그냥 방정식을 구해가는 게 아니니까 도형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름이 양끝으로 하는 뭐가 됐죠? 원.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이 양끝으로 하는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나왔는데, 맨 처음 접근법이 기존 문제하고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처리가 됐습니다. 지름 길이가 4, 반지름 1. 그럼 좌표의 둘레 길이 구하라는 얘기죠.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2파이 r 이런 형태가 됐으니까 정답 4파이에서 답은 구했습니다. 답을 구해서 맨 마지막에 답 구해가는 과정은요, 의외로 좌표가 간단해서 설명이 어렵지가 않았는데 지금 문제의 뜻이 좀 쉽지 않게 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좌표가 나와 있고 기존 문제들은 삼각형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만나는 점으로 되어 있는데 거꾸로 만나는 점 가르쳐주고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길이를 뭐 A, B 구해서 밑에 길이가 A 대 B 해서 되어 있었는데 거꾸로 B 형태된 부분이 길이 가르쳐주고 거꾸로 이곳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똑같이 으쌰 점이자치 이렇게 처리해서 내분점 외분점 지름이 양끝으로 하는 원 찾아가는 아폴로니우스의 원과 관련되어 있는 좀 까탈스러운 문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좀 이해되셨습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 응용 문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거니까 좀 어렵더라도 확실하게 공부해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설명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설명 잘 이해했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3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생고는 서술형 3번이 뒤에 하나 더 있는데 그 문제는 좀 평해 보여서 23번을 영생고 풀이의 마지막 문제로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두 점에 대해서 AP 대 BP, B가 2대 3을 만족하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두 점 가르쳐져 있는데 거리 B가 2대 3. 많이 공부한 이론입니까?
많이 공부한 이론이어야만 합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렇게 학습이 돼 있어서 구해야 되죠. 자칫 잘못해가지고 거리 대 거리 B가 2대 3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지만 이 풀이는 특히 계수 B가 이렇게 되게 되면 2루트는 3루트 이런 풀이를 진행해야 돼서 계산이 너무 복잡합니다. 됐습니까? 이런 풀이 안 됩니다. 어떤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까? 4,5하고 마이너스 1,10 이렇게 조져 있을 때 2대 3이다 라고 하게 되면 먼저 내분점을 열심히 구합니다. 축축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의 5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2 5분의 20 더하기 15 10이니까 2 되겠고 35에 5, 7, 35 됐습니다. 그 다음 외분점 열심히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빼기 3 마이너스 1 됐고요. 마 2 마 10이 됐고 마이너스 1분의 20 마이너스 15 처리해 주니까 14가 되나요? 됐고 5에다가 마이너스 5 처리가 되겠군요. 자,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을 구했습니다. 왜 구했을까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것은 이것을 무엇으로 한다? 지름이 양끝으로 하는 원이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중점을 열심히 또 구하겠죠. 중점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16에 8, 그 다음 12, 2에 1 이렇게 해서 이제 중점을 구했습니까? 중점 구하고, 그럼 이제 또 거리를 또 구하면 되니까, 그건 이제 차차. 원방식 x-8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됐고, 거리는 뭐 이거 하면 되죠. 뭐 6제곱 또 이쪽도 얼마가 되나요? 6제곱 36 72 해서 쓰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구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내분점 외분점 구했을 때 원방정식을 이렇게 중점 그다음에 반지름 이렇게 구해서 처리를 해도 되고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 좀 한번 알아두세요. x-2 x-14 나온 x좌표를 이용한 겁니다. y-7 y 플러스 5 y좌표 이용한 겁니다. 는 0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이걸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거니까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느 학교는 이게 지금 객관식 문제일 때 이 아래쪽 보기 형태로 나온 학교도 있거든요. 보기가. 그래서 한번 소개하는 거니까 좀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 다시 한번요.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 B가 M 대 N인 점의 자치. 두 점으로부터 거리 B가 M 대 N인 점의 자치. 이런 것을 우리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한다. 어떻게 구하느냐?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다 라는 거죠. 반드시 학습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 거듭 강조합니다. 영생고 문제 벌써 아까 21번 문제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었고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모르면 아주 점수 대폭 깎이겠네요. 학습 확실하게 잘 하길 바라면서 영생고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